반갑습니다. 가인즈 경영자 그리고 가인즈 캠퍼스 회원 여러분. 김경민의 경영벙커 경영자의 실력을 올려드리는 매일 아침 8시 15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4월 20일 연간 100만 대도 못 파는 테슬라가 1000만 대 넘게 파는 도요타보다 시총이 3배가 넘는 이유 진짜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오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제조업 애자일 혁신을 이끄는 테슬라의 애자일 혁신의 비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3월 31일 날 기사입니다. 연합뉴스 기사고요. 도요타 웨이 지고 테슬라 모두 뜨나 머스크 10년 뒤 2천만 대 양산하겠다. 지금 도요타가 한 1000만 대 정도 판다고 치셨을 때에 도요타 판매 대수를 2천만 그 2배 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도요타 지금 판매 대수 많지 않습니다. 기가프레스라고 불리는 거고요. 글로벌 자동차 업계 시가총액 순위를 보니까요. 글씨 큰 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죠. 시가총액을 보니까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리고 도요타 2등이고요. 테슬라하고 도요타하고 시가총액 추이를 보니까 2020년 7월 2일자 기준으로 볼 때 부동이 1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2020년이거든요, 이때. 2020년인데 추월했습니다. 추월했고요. 이 곡선 어떻게 될까요? 빨간색은요, 이렇게 올라가고요. 파란색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예측을 하죠. 테슬라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 언제입니까? 2021년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1조 146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더 올라갔죠? 예, 도요타를 이긴 다음에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요, 테슬라가 1조 590억인데 도요타는 3천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고, 현대 어디 갔어요, 현대? 안 보이잖아요. 테슬라 연도별 판매를 보니까 2022년은 추정치입니다만은 2천만 대 2030년대 초에 나올 것으로 보고 2021년도에 93만 대, 100만 대도 못 팔아요. 100만 대도. 테슬라하고 도요타하고 지위를 보니까 전기차 판매 세계 1위예요. 자동차 전체 판매 세계 1위입니다. 작년에 판매 대수를 보니까 도요타 1000만 대, 테슬라 94만 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시가총액은요 1300조 364조. 이것도 부럽죠? 이 정도도 부러워요. 순이익을 보니까 엄청 높아요. 설립연도 비교도 안 됩니다. 종업원 수 37만 명 대 9만 명이에요. 10만 명도 아직 안 되는 거죠. 2021년 기준이에요. 자, 왜 그러냐는 거죠. 왜 테슬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영업이익으로 봐도 그렇고 아무튼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생산 가능의 캐파로 비교해봐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테슬라가 최강인데 왜 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냐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전기차 시장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치자면요, 전기차 생산 도요타 합니다. 도요타 전기차 생산해요. 10,000대 팔은데 10,000대. 유럽의 전기차 현대는 전기차 안 팝니까? 다 팝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핵심적인 역량이 있습니다. 도요타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죠. 그게 뭐냐면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텐데, 기자들이 정리한 거랑 저희 팀에서 발견하고 있는 거랑 제조업 혁신에 관련돼서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그냥 레거시 자동차들이죠. 전통적인 자동차들의 생산 방식은요, 대표적으로 무슨 방식입니까? 조립형 방식이에요. 그런데 레고 블럭형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차체,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쪽 내외 전자장치 4가지 영역을 만들고 이 부분을 하위 개념으로 30개 부품군을 만들어서 레고 블럭을 쌓듯이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공통 모듈화를 시켜주어서 허브가 공통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끼우고 하는 방식의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고 블럭형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레거시 자동차는요, 찍찍 이게 뭐예요? 독특한 하나하나의 방식의 작업자들을 교육해가지고 그랜저는 이렇게 해. 소나타는 이렇게. 이게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테슬라의 경우는 레고 블럭형 방식이에요. A 세트를 사다가 B 세트를 갖다 끼워도 맞는 형식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랜저 부품을 소나타에다 끼울 수 있는 방식으로 블록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테슬라는 같거나 거의 비슷한 부품을 서로 사양이 다른 자동차에 넣고도 각 부품의 성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레고 블록형 설계를 어떤 회사보다 제대로 구현하면서 생산성을 높인 겁니다. 이것을 제조업에서는요, 모듈링 생산 방식, 모듈러 방식, 모듈 방식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기가프레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기가프레스잖아요. 엄청나게 세게 누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테슬라 생산 방식의 특징은 뭐냐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생산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집중했어요. 고용을 창출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생산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등장한 이런 방식이 지금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기가프레스 방식이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후에는 기가프레스는 이미 폭스바겐, 볼보 이런 곳들에서 독일의 레거시 자동차들에서도 이미 도입을 하고 있어요. 도요타의 생산 방식은 뭡니까?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의 제조업 현장, 이 제조업 현장의 도요타 방식이 유통, 물류, 지식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확산이 됐어요. 제조 현장만 도요타 웨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식 서비스업까지도 도요타 웨이를 따라요. 무슨
무슨 말입니까? just in time을 추구해서 부품을 필요할 때 만들어서 조달함으로써 재고를 줄이는 방식이에요. 장인의 능력을 통해서 조금씩 끊임없이 개선해가는 것을 선호하는 내연 기관차의 방식입니다. 왜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도요타 웨이의 JIT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미니 MBA 들어가셔가지고 생산혁신 참고하셔서 제가 강의했던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요타 웨이의 방식은 장이 필요한 방식이고 테슬라의 생산 방식은 뭐랄까 전반적으로 블럭들을 향상해가는 모듈의 증가 방식이에요. 이게 기가프레스입니다. 이게 위에서 아래로요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이 자동차에 해당하는 이 철제 자체 있죠? 철제 자체를 그냥 위에서 꽉 눌러가지고요. 딱 떼면 이거 전체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마치 레고를 끼우기 위한 기초 틀, 그거 나오는 것처럼 붕어빵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게 한 판에 나오는 겁니다. 요 구조가. 이거를 찍어내요. 좀 이따 데이터 나옵니다만 이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는 압력이 15,000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꽝 찍어내는 동안 주 정부에서요 이게 지진이 나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의 힘이 가해지면 이 땅이 버텨낼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라고 그러죠. 기가프레스 기술은 알루미늄을 녹인 액을 틀에다가 부어 넣어가지고 거대한 부품을 통째로 주조하는 것으로 80개 패널을 용접해 만들었던 것을 하나의 주조품으로 대체 가능하게 하는 게 테슬라의 제조 기술입니다. 모델 Y의 뼈대인 리어 셰시를 기가프레스로 찍어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들던 용접 공정을 없애버리고 대폭의 비용 절감, 경량화, 공정 단축, 품질 향상을 노려서 제조 비용을 40%, 무게는 30%를 줄였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이 기가프레스, 얘네들은 이제 이거를 판타스틱 4 아시죠? 영화 중에 판타스틱 4, 그 아이스맨 나오고 뭐 피보노바 나오고 그렇죠. 그 기계의 이름을 따가지고 1호를 제 기억에 아이스맨이고 2호가 뭐 피보노바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것도 테슬라스럽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에 닉네임이 있습니까?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기계가 있죠. 그거를 뭐 아이언맨이라고 부르시든 슈퍼맨이라고 부르시든 이렇게 좀 닉네임도 붙여보시는 거 아이디어로 좀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제조 혁신의 핵심 포인트 3가지 찍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화, 두 번째 리쇼어링, 세 번째 범용화입니다. 단순화,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 기가프레스를 이용한 생산 공정을 단순화시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찍어내버리는 겁니다. 이거 원래 제가 연결 강의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영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코스트 이노베이션, 코스토베이션에서 이 맞춤화 지연 전략이라는 개념이 원래 있습니다. 제가 경영 벙커에서도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공통적인 사안으로 고객을 만나기 직전까지 가고 고객을 만나는 그 접점상에서 차별화, 다양화해내는 이야기죠. 허니버터칩의 소스, 롯데리아의 감자칩, 그 소스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고객이 선택해서 먹도록 함으로써 공통적인 것을 끝까지 만들어내는 비용 절감이면서 고객 가치 혁신의 사례로 말씀을 드렸었죠. 차종 모델이 단순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제 10, 4개 다 공통적이에요. 위에 모양만 조금씩 다르잖아요. 전체적인 차체의 핵심 부분은 공통적으로 찍어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다 모듈링 해가지고요. 어떤 걸 갖다 넣든지 간에 맞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품의 가지수를 단순화시켜서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숫자를 낮추고 제품 공급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디까지 해야 될 건지 온라인이나 그냥 서비스 콘텐츠 기업이라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만들 게 어디 건지는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컴퓨터 그래픽, CG를 만들 때도요. 공통 컨셉을 먼저 만듭니다. 크리에이터들이 모여가지고요. 아이언맨 CG를 만들 때도요. 공통적인 거 먼저 다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초기에 굉장히 토론을 거쳐서 해요. 아이언맨 뭐 동작을 만들 때 뭐 이런 동작, 핵심 동작부터 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 다 만든 다음에 그 공통 소스를 하청업체에게 다 뿌립니다. 계약서 다 맺고요. 비밀서약서 다 쓰고 뿌리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요런 동작들 있죠. 요런 거. 요런 것들을 그 하청업체들이 그려주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그래픽 작업을 하거나 애니메이션을 할 때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듈링입니다. 단순화 방식이에요. 두 번째 리쇼어링입니다. 리쇼어링은요 자체 개발이라는 의미입니다. 리쇼어링 그러면 이제 미국의 공장이 해외로 갔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거. 우리나라도 지금 리쇼어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역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아직 안 됐어요. 전쟁도 아직 안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납기가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국내 생산으로 다시 리쇼어링이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낮은 인건비를 찾아서 해외로 갔던 제조 기반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 리쇼어링이라고 부르죠. 운영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자체 개발합니다. 물리적인 부속도 80%를 자체 공장에서 생산을 해내요. 왜요? 비용이 아니라 스피드가 생명이니까. 이거 생산하는데 중국으로 보내면 1,000원씩 절감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그거 1,000원 절감하기 위해서 3개월 기다려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차라리 1,000원 더 들여서 지금 당장 생산해가지고 빨리 팔아버리는 거죠. 약간 더 비싸게. 여러분 현대자동차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지금 그거 당장 주겠다. 그러면 돈 얼마 더 내실 것 같아요? 제네시스 GV80 지금 1년 기다려야 돼요. 신차 기준으로 1년 기다린다. 근데 당장 갖다 준다. 얼마 더 낼까요? 제가 볼
때 그거 구매하시는 분들 글쎄요. 여러분 어떠실는지 모르겠지만 맥시멈 1,000만 원 더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몇백만 원 더 낼걸요? 그게 얼만데 6천만 원 7천만 원인데 1년 기다리는데 지금 내일 딱 갖다 준다. 그거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빨리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더 빨리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제조의 스피드와 생산성이에요. 스피드와 생산성을 더 포커스하는 거예요. 핵심 칩, 핵심 부품 자체 생산하는 거, 배터리 있죠? 엄청난 자체 기술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피드를 중심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지금의 예자일 혁신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 있습니다. 원가를 보지 마시고 스피드를 보셔서 시간을 절감하는 것이 돈 얼마 아끼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직원이 100명이다. 하루 기다린다.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판매 기회 하루 놓치는 거 그게 얼마입니까? 그 비용을 감안하면 기간이 길어지는 것보다 시간을 단축해서 그 시간 자체가 경쟁력이 되게 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범용화예요. 이게 소프트웨어 범용화인데 자체적으로 개발한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전 차종에 범용화해서 동일 부품 대량 구매가 가능해지도록 해주고 부품 조달에 대한 코스트가 낮아지고 물류 관리가 용이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재고 관리도 쉬워지는 거죠. 자, 테슬라의 혁신이 왜 우리가 지금 유념해서 봐야 되는지를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장 모듈화, 공장입니다. 기가팩토리 네바다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이미지로 보시고요. 텍스트는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가프레스이죠. 여기에서 11,000톤의 힘이네요. 11,000톤의 힘으로 찍어내고 윗부분은 1,400톤, 아랫부분은 130톤. 전체적으로 11,000톤 이상의 힘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조립은 사람이 붙습니다. 이게 이제 찍어내는 기계죠. 이거를 20배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꽝꽝 찍어내는 거를 막 붕어빵 찍듯이 이제 전기차 찍어내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조이 저스티스라고 하는 엔지니어가 여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자기가 근무하면서 이렇게 몰래 사진 찍은 거예요. 그거를 트위터에다가 올렸고요. 어떤 유튜버가 이거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자신의 설명을 통해서 유튜버를 제가 보고 거기에서 이해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일단 전 세계의 테슬라 T 모델은요. 일단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디지털 트윈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핸드폰 하나를 구매를 하면 특별히 애플이 그래가지고 뭐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개인정보 때문에. 구매를 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장비라 모듈이라든가 소프트웨어가 뭐가 깔려 있는지 메인 서버에 그대로 이제 저장이 돼 있죠. 얘가 돌아다니는 게 그대로 감독이 되어서 이 유저가 뭐 카톡을 사용한 다음에 뭘 사용하는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어디서 뭐가 마음이 머무르는지 그 움직임을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다음에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것을 통상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러고요. 지금도 개인정보에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는 다 일어나고 있어요. T모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T모델 운전자들이 브레이크를 밟는 비율이 높더라.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가 높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요. 기가프레스의 엔지니어들이 그냥 뜨는 겁니다. 떠서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양식, 기가프레스 여기죠. 본 생산 라인이 있는데 한 대를 빼는 겁니다. 이 라우터에서 점검을 한 다음에 이 한 대만 이쪽으로 빼요. 그리고 누가 모이냐? PO 조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DOR이라고 불러요. Definition of Ready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백로그예요. 자, 요거는 좀 고쳐보자. 이 한 대를 대한민국으로 가는 테슬라 T 모델에게 적용하는 하나의 스크럼을 한번 짜보자. 에자일 해보자. OKR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적게는 5명, 많게는 부품 생산까지 포함하면 200명까지가 한 스크럼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기계공학자, 마케터, 기획자, 제품 조달하는 사람, 부품 생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를 PO라고 통상 불러요. 이 스크럼 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에서 딱 한 대밖에 없는 브레이크 패드 마모의 성능을 개선한 자동차 한 대만 이쪽에서 만들어요. 이게 본 생산 라인이기 때문에 이 옆을 셀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 셀은 독특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텐트 치는 겁니다. 그냥 책상 하나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이 패드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는 48시간 이내에 다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체 생산이죠. 하나만 딱 만들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돌려봅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미 확보한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는 그 운전자들의 성능에 제대로 맞는지 계속 돌려봅니다. 이 브레이크 패드의 성능이 개선되었는지를. 그리고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DOD가 되는 거죠. Definition of Done이 되는 거죠. 완료했어요. 이게 증명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라우터에 끼우면 라우터에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얘가 본 생산 라인으로 이 자동차 한 대가, 이 자동차를 제가 알파라고 불러볼게요. 이 알파를 본 생산 라인으로 돌려서 다음 공정으로 집어넣어도 되는지를 이 사람이, 이 라우터를 점검하고 있는 사람이 시뮬레이션 또 돌립니다.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DOD가 된 것을 본 생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브레이크 패드의 성능을 개선한 자동차는 딱 한 대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출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려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한 대가 이 알파라고 하는 친구가 2대가 될 수도 있고 3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00대가 될 수도 있고요. 10,000대가 될 수도 있고 바로 본 생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리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대자동차가 부품 완성차 이후에 부품 하나를 생산하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장 멈춰야 됩니다. 공장 멈추고 문제 분석하고 엔지니어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할 때까지 다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차를 사고 난 다음에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사실상 불가능해요. 완성차를 만든 이후에 부품을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경우는요. 일주일에 27번 바뀐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제품 개선이 27번 일어납니다. 이 개선 안에는 펌웨어 수정 같은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접착제, 접착 부위의 접합 방식, 심지어는 방금 말씀드리는 부품까지도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몇 개 있을까요? 이 그룹 스크럼, 통상 에자일에서는 스크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그룹 스크럼이 테슬라에 몇 개가 있겠습니까? 수백 개의 팀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개선을 해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레거시 자동차들이 하는 방식이랑 테슬라가 해내고 있는 끊임없는 개선의 방식이 게임 자체가 안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모듈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퀄리티 서클, 그러니까 기능 부서에서는 퀄리티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모듈 팀들은 제품 개선에 집중을 해내는 겁니다.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기능 부서의 검증과 모듈 부서의 제품 개선 활동이 이렇게 가로 세로축으로 계속해서 움직여지는 거. 여러분 이게 에자일 기반의 OKR이잖아요. 부서는 부서대로 퀄리티 체크를 하고 OKR 스크럼을 짜서 3개월 단위로 빠바박 한번 해보고 또 그 다음 또 해보고 1년을 4바퀴 돌아가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조직이 빨리 바뀔 수 있는 이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한 스피드 중심의 조직 운영 방식이라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왜 나사의 그 똑똑한 친구들이 70년 동안 못 해냈던 재사용 가능한 로켓 엔진을 만들어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 똑같이 그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게 나사예요. 왜 그래요? 자, 나사는 이렇게 일한단 말이죠. 맨 뒤에 엔진 부분에서 머리 부분까지 지명령 체계예요. 그래서 대집단으로 233개, 꼭 여기에 지금 비유한 건 아닙니다만, 이거는 지금 테슬라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비유할게요. 그냥 전체를 한 명의 PO가 다 통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실험하려면요, 우리나라의 나사호, 누리호 이런 게 있죠. 이거 한번 제품 개선해가지고 실험하려고 그러면요, 뉴스에 나와요. 그냥 1년에 한 번도 안 돼요. 그런데 테슬라의 경우는 어때요? 이것을 모듈링 한단 말입니다. 기본적인 설계 자체가 기가프레스로 전체 틀을 찍어낸 다음에 그것에 접합하고 연결되는 모듈의 프로토콜을 공통적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하부 단위, 더 작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각각 작은 단위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제품 개선합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일주일에 로켓 한 대 생산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켓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달나라 여행, 화성 여행까지 할 수 있는 미래가 머지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요? 70년 걸려서 나사가 했던 일을 스페이스X가 불과 7년 만에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속도가 더 증가되거든요. 이것을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목적 기반의 구조란 이야기예요. 목적 기반의 설계를 해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캐논에서도 최근에 혁신을 했는데 생산 방식이 A부터 Z까지 쭉 달려가던 것을 여기를 자동화를 시켜놓고 6인 셀, 1인 셀로 별도로 빼서 이건 자동화 시켜놓고 사람은 뭐예요? 제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서 본 라인에 집어넣고 혼자 못한다 6명이 붙어서 본 라인에 집어넣고 하는 방식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에자일 혁신이에요. 제조업 기반으로 에자일 혁신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쉬, IBM,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왜 지금 막 주식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 혁신을 이룬 애들이에요. 이미 레거시 방식의 전통적인 제조의 소매업들을 물론 사업을 일부 포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제너럴 일렉트릭, 에디슨의 전구 만든 그곳이잖아요. 근데 전구 생산 안 한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네들이 지금은 인공지능 기반의 에자일 제조업 혁신을 해버리겠다고 지금 이동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잘 안 보이죠, 이제 지위가. 그러나 생산하는 방식을 파는 거예요. 물을 파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방식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자일은 작은 기업들의 스피드 혁신입니다. 작은 기업들이 스피드가 없다. 그거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빨리 움직여줘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죠. 들어가는 게 똑같은데 아웃풋이 어떻게 갔습니까? 직원들 교육도 안 시키면서 직원들이 열정이 없다고 그러고 실력이 없다고 그러고 그처럼 난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뜨거운 불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왜 이렇게 뜨거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스피드가 혁신입니다. 스피드란 게 뭐예요? 어제 안 했던 일을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한 번도 안 했던 일을 내일 하는 거예요. 안 해봤는데요, 그거. 아니, 안 해봤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거의 저희는 그런 일은 그러니까 내일 해봐야죠. 그래서 스피드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굉장히 중요한 단어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컨셉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에 포커스를 맞추시냐? 정확성보다는 예측성보다는 정확성보다는 스피드에 예측성보다는 대응력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오늘까지도 안 해본 일을 내일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스피드입니다. 그래야 조직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요, 내년에 잘 안 됩니다. 내년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잘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통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내일은 잘 되겠죠. 그런 일 없습니다. 잘해야 잘 됩니다. 에자일은 작은 기업들의 스피드 혁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피드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시고, 경영자는 사람들의 성공을 돕는 사람입니다. 리더의 정의가 뭡니까? 따르는 사람들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리더잖아요. 반드시 이 배를, 리더십이에요. 이 배를 끌어다가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놔야 돼요. 하쿠나 마타타 즐거워요. 서로가 그냥 갑판에서도 행복하고 여기서도 행복하고 다 행복해. 그런데 목적지가 없어. 그게 무슨 리더십입니까? 아니죠. 반드시 원하는, 우리 구성원들이 이 배에 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반드시 달성시켜주는 사람이 리더십입니다. 스피드, 빨리 하셔야 돼요. 어제까지 안 해봤으니까 오늘 하는 거예요. 대신 실패했다고 너무 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테슬라가 쏘아올린 에자일 혁신의 흐름은 전 세계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게 토요타의 방식이 문화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처럼 테슬라 방식이 단순히 제조업에 머무르질 않습니다. 이 제조업에 일어난 혁신의 방식, 사람들이 여기다가 자기 돈을 갖다 넣잖아요.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갖다 넣죠. 왜요?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문화적으로 확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자일은 지금은 하나의 조직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저렇게 에자일 혁신을 하고 스타트업처럼 움직이려고 발버둥을 치고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자일의 3대 단어입니다. Think long, quick start, and move fast. 이 세 개의 단어예요. 사실은 Think big인데 Think big 하면은 특정 브랜드가 생각나서 제가 long으로 바꿨습니다만, Think long, quick start, and move fast.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에자일 조직 문화를 만드는 방법, 강의명, 제조업의 에자일 혁신 사례 강의 참고해 보시고요. 리쇼링과 옴니채널을 이해하라. 제조강국 대한민국, 리쇼링과 옴니채널을 이해해야 성장의 방향이 잡힙니다. 이 두 개의 강의 여러분들이 연결 강의로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도 에자일 혁신이에요. 저희 안 해봤던 건데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6월달에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여러분들이 지금 회원이시지만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신규로 이렇게 회원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좀 마케팅 차원에서요, 좀 이렇게 자료 마케팅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집을 작게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3개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다 집어넣으면 이게 그냥 책이 돼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 중입니다. 첫 번째, 가치체계, 비전하우스, POV, 경영 캘린더, 핵심 습관, 호라이즌 맵이 담겨져 있는 가치체계를 한 100페이지 정도 만들어서 드릴까? 두 번째는 피드백 시스템이에요. 업무를 규정하는 사모카드, 주피미, 올피미, 펜딩 리스트, 지시카드, 회의록, 요거를 세팅해서 보내줄까? 아니면 채용 패키지예요. 개별화된 의미 채용 작성 양식, 면접 질문 리스트, 전화 면접 질문 리스트, 입사 첫날 프로그램, 이렇게 만든 게 대략적으로 이게 컨설팅을 하면 이렇게 패키지로 통상하거든요. 여러분들 여쭤보는 것은 어떤 게 더 매력적입니까? 아주 쌩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걸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거 받기 위해서라도 19,000원 내가 회원가입해야지 할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주시면 그거 반영해가지고요, 이쪽 방향으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 경영 페스티벌 4월 13일부터 5월 13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일 1 영상 챌린지에 참여하고 계실 겁니다. 이번 주 이렇게 세 번째죠. 수요일날 학원들이 찍어내는 지원자 중 보석을 가려내는 면접 질문지가 오늘의 1일 영상 챌린지고요. 열심히 달려오셨으면 지금 6개째 보셨을 것 같습니다. 총 23개가 오픈되니까요. 꾸준히 따라오셔서 경영자의 실력을 올리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룹 컨설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리고 그제 보니까 저희의 실장급 컨설턴트들이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해서 라이브로 참여하신 분들에게 질의응답도 해드리고 또 온라인 설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도 해드리고 강의안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룹 컨설팅 방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참여해서 기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4월 경영 세미나 진행됩니다. 세 번째 목요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저도 여기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요. 내일 경영 벙커는 월간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8시에 들어오시면요,
먼저 초청 강연을 먼저 합니다. 황성현 대표님 엄청난 분입니다. 카카오의 창업 멤버이자 뭐 여러 곳에서 인사혁신을 이루고 MZ세대와 같이 근무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근에 인사혁신으로서 아마 탑을 찍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티켓파워가 있는 분이고요. 라이브로 참여하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8시에는 저는 9시에 만납니다. 저는 9시에 만나고요. 8시에는 황성현 대표님의 초청 연사 특강이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Do everything in love,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